여기는 신비아파트 212호입니다. 종민이라는 아이가 환자용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종민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민이의 생일이 되어 엄마는 종민이에게 갖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사준다고 하였습니다. 종민이는 엄마에게 튼튼한 몸을 갖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종민이가 곧 튼튼해질 것이니 다른 건 없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민이는 튼튼한 몸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공이 종민이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공을 찾기 위해 집으로 들어왔고 공은 종민이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종민이에게 공 좀 주면 안 될까? 라고 하였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쟤는 못 일어나는 아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직접 공을 가지고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종민이는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아이들을 부르며 몸을 일으키려다 그만 침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종민이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였고 불행히도 산소호흡기마저 빠져버렸습니다. 종민이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갖고 싶었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맺힌 종민이의 영혼은 승천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로봇 청소기에 깃들게 되었고 로봇 청소기는 튼튼한 몸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론은 로봇 청소기에 깃든 병약한 아이의 영혼으로 건강한 사람의 몸을 갈망하는 귀신이다. 종류는 선비이고 크기는 180cm에서 10m이다. 능력: 기계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3단 변신이 가능하며 기계 부품들을 흡수하여 더욱더 크고 강해질 수 있다. 몸에 있는 여러 전선들을 촉수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여 공격하고 찌릿한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다. 튼튼한 기계 몸을 사용해 강력한 육상 공격을 할 수 있다. 헤론의 약점: 송전탑에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전기에 힘이 닿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로 폭발하고 만다. 폭발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게 되면 한을 풀고 승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비아파트 헤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나며 입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점점 더 심해져 밤마다 악몽과 가위 눌림을 경험하였습니다.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였고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지어 바가지에 담고 나서 아이를 불러 마당에 앉히고 머리 주위에 칼을 빙빙 돌리면서 이거 다 먹고 썩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혼쭐 난다. 라고 말하고는 부엌칼을 대문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아이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객기는 집 밖에서 죽은 사람의 귀신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입니다. 객기는 거리를 방황하다가 음식이 많은 잔치집에 주로 나타나며 음식에 붙어 있다가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 병이나 재앙을 일으키는 귀신입니다. 퇴치 방법은 귀신이 먹을 밥을 만들어주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후 칼을 대문 쪽으로 던져 칼날이 밖으로 향하면 귀신이 나간 것이고 안쪽으로 향하면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객기가 나가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더 심하게 협박한 후 칼을 다시 던지면 결국에는 나간다고 합니다. 신비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사람에게부터 영혼을 잡아먹고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귀신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객기입니다. 객기는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귀신으로 붉은 눈에 기만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다.
종류는 전통 귀신으로 악기 인형, 크기는 180cm이다. 능력.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먹고 그 사람의 몸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손에서 거미줄 같은 실을 발사해 먹잇감에 붙여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끊임없이 배고파하며 엄청난 먹성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신비의 요술과 귀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또한 신체를 늘려서 자유자재로 공격할 수 있다. 백기의 약점. 마고할망의 초강력 음파 공격을 받으면 온데간데 없이 녹아 없어져 버린다.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 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고할미라는 거대한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마고할미가 기지개를 펴자 하늘이 위로 올라가면서 땅과 하늘이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고할미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흙을 퍼와서 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섬을 제주도라고 불렀습니다. 마고할미는 창조의 여신으로 제주도의 어부, 해녀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신비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인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귀신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고할망입니다. 마고할망. 마고할망은 악기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귀신이다. 외형은 길고 흰 머리카락을 가진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종류는 성귀이고 크기는 150cm이다. 능력. 꿈속에 나타나 다가올 위험에 관해 경고할 수 있다. 하지만 악몽처럼 나타난다. 다른 사람의 몸에 깃들어 정체를 숨길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장풍을 쏠 수 있으며 필살기는 아주 크게 소리를 질러 만들어낸 초강력 충격파로 적을 공격하여 녹여버릴 수 있다. 마고할망의 약점. 소중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대담하게 공격하지 못한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 마고할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간들과 뱀파이어들 간에 계속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파이어 왕자와 인간 공주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결혼식을 통해 뱀파이어 왕국과 인간 왕국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어렵게 부모님을 설득하여 마침내 뱀파이어 왕국과 인간 왕국의 평화를 위해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어 뱀파이어 왕족들은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인간 왕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막 시작하려는 그때 갑자기 인간들이 뱀파이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 결혼식은 뱀파이어를 없애버리려고 인간 왕이 꾸민 계획이었습니다. 뱀파이어들은 원래 인간보다 훨씬 강하지만 인간들은 예식장의 천장을 무너뜨려 햇빛이 들어오게 하여 뱀파이어 일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모두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뱀파이어 왕자는 공주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공주는 배신자로 몰려 왕과 병사들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뱀파이어 왕자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분노와 증오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무시무시한 이블 뱀파이어 시온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온.
시온은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의 왕족으로 이안의 형이다. 그러나 인간의 피를 거부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동생 이안을 강하게 몰아붙인다. 외형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가진 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종류는 몬스터이고 크기는 178cm이다. 능력: 어두운 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의 피를 빼앗는다. 놀라운 청력으로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빠른 스피드로 이동할 수 있다. 날카로운 송곳니와 손톱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고 격투술을 등하며 에너지파를 발사할 수도 있다. 시온의 약점: 밤에만 강해지는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햇빛이 몸에 닿는 순간 몸이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된다.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 시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라는 곳에 드라큘라라는 백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고 백작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작의 아내 엘리자베타는 드라큘라 백작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슬픔을 못 이겨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드라큘라 백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신을 저주하고 흑마술을 사용해 괴물로 변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뱀파이어 드라큘라입니다. 뱀파이어는 흡혈귀라는 뜻으로 인간의 피를 마셔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파이어의 힘은 인간의 수십 배나 되고 거울의 모습이 비치지 않으며 박쥐로 변신해서 사냥감을 찾아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뱀파이어는 초대받지 못한 곳에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파이어에게 물리고 죽지 않은 사람은 뱀파이어로 변한다고 합니다. 뱀파이어의 약점은 마늘과 십자가, 그리고 은으로 만든 무기와 말뚝이라고 합니다. 또한 햇빛을 보면 타버리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관 속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원래 뱀파이어들은 혼자 혹은 소수로 행동하지만 다른 괴물들이나 인간들이 단체로 공격해오면 힘을 합쳐 싸운다고 합니다. 이때는 가장 강한 오리지널 뱀파이어의 피를 이어받은 순수혈통의 왕족 뱀파이어들이 리더를 한다고 합니다. 신비 아파트에서도 이안과 시온이 왕족 뱀파이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인간과의 혼혈 뱀파이어 혹은 돌연변이 뱀파이어가 탄생하면 순수혈통의 뱀파이어를 능가하는 엄청난 힘을 지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비 아파트에서도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먹고 엄청나게 강해져 뱀파이어의 왕을 노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요아힘입니다. 요아힘은 배신자 이안을 처벌하고 왕가의 반지를 빼앗기 위해 나타난 뱀파이어 일족의 수장이다. 종류는 몬스터이고 크기는 140cm이다. 외형은 평범한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00살이 넘은 늙은 뱀파이어이다. 능력: 눈을 번뜩이며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기억을 끄집어내 볼 수 있다. 강력한 파워의 에너지파를 발사할 수 있으며 하늘을 날아다니며 강한 격투술과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 요아힘의 약점: 뱀파이어 왕족인 이안이 쓸 수 있는 왕족의 반지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다.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 요아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옛날 제주도의 한 농부가 밭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가 집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밭에 가보았는데 친구가 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소의 고삐를 풀어
자신의 목에다 걸고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친구가 큰일 날 것 같아 달려가서 친구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친구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참 밭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비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나 나의 목에 줄을 걸고 줄을 당기다가 놓았다가 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그 줄을 확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새는 제주도의 전통 귀신으로 모장이라는 비옷을 입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새는 낮에 돌아다니다가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올려 스스로 목을 졸라 죽게 만드는 무서운 악귀입니다. 그 신새에게 홀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을 걸거나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비 아파트에서도 비 오는 날 혼자 있는 사람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귀신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신새입니다. 그 신새. 그 신새는 비 오는 날 나타나 홀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납치하는 귀신이다. 제주도의 토속 귀신으로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며 종류는 전통요괴이고 크기는 2.8m이다. 외형은 옛날 비옷인 지프로 엮은 모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 능력. 모장을 덮어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일 수 있다. 공중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으며 비바람을 불러일으켜 공격할 수 있다. 몸에 구멍이 나도 바로 재생시켜버리는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장 속에 숨겨져 있는 발을 자유자재로 늘려 적을 공격할 수 있다. 그 신새의 약점. 지푸라기를 묶은 모장의 꼭대기 부분에 공격을 받으면 힘이 약해진다. 그 후에 강림이의 부적 공격으로 봉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 그 신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러브크래프트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크툴루 신화라는 소설에는 림샤이코스라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 괴물은 하얀색의 거대한 애벌레로 녹지 않는 빙하를 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얀색의 빛나는 가루를 뿌려 지나가는 배나 사람들을 얼려버린 다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또 다른 유명한 벌레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괴물은 사람과 나방이 합쳐진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괴물의 이름은 모스맨이라고 합니다. 모스맨은 보통 큰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무너지거나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모스맨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스맨이 재앙을 몰고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스맨은 인간을 공격하거나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신비 아파트에서도 모스맨과 같이 다방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무시무시한 귀신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림샤이코스입니다. 림샤이코스. 림샤이코스는 강림이가 신비를 납치하기 위해 미끼로 풀어놓은 귀신이다. 종류는 몬스터이고 크기는 2m이다. 외형은 커다란 나방 형태의 인간 모습을 하고 있다. 능력.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를 만들어 아이들을 현혹해 납치할 수 있다. 특히 유충들을 무수히 불러내 적을 포위해 공격하고 유충들에게 아이들의 영혼을 먹여 고치로 만든 후 자신의 분신을 만들 수 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적을 공격할 수 있고 또한 흰가루를 날려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림샤이코스의 약점.
김리미의 부저 공격에 꼼짝없이 봉인되고 만다.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 림샤이 코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천국의 대천사가 인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다른 생명들을 우습게 여기는 짓을 계속하며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천사는 인간들이란 세상을 파괴하는 해로운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천사는 그런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신 몰래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챈 신은 대천사에게 인간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고 스스로 정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천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신은 대천사가 본분을 잊어버렸다고 하며 대천사를 지옥에 떨어뜨려 사슬로 구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떨어진 대천사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신에게 앙심을 품고 지옥의 왕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천사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지옥을 다스리는 8 악마들과 싸워 이겨 그들을 흡수하여 더욱 강해지게 되었고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신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천사는 무시무시한 어둠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하국 대적입니다. 지하국 대적. 지하국 대적은 지옥으로 쫓겨난 하늘의 천사로 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세계의 재앙을 일으키는 빛입니다. 종류는 전통 요괴이다. 그러나 스토리는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왕인 타락 천사 루시퍼와 비슷하다. 실제 지하국 대적은 머리가 9개 달린 여자를 납치하는 변태 요괴이다. 크기는 측정 불가능하다. 능력.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귀신들까지 흡수하여 끊임없이 강해질 수 있으며 신과도 대적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귀신의 문을 열어 귀신들을 끝없이 불러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적들을 공격하게 할 수도 있다. 어둠의 공간을 만들어 적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둘 수 있다. 8개의 머리에 눈에서 힘을 쏠 수 있으며 에너지볼을 만들어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지하국 대적의 약점. 신이 인간을 돕기 위해 내려보낸 신비의 영혼 공격에는 당해낼 수 없다.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 지하국 대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